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LG 톤프리 UT90S의 사양과 언박싱 그리고 성능에 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UT90S의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톤프리 UT90S의 단점부터 살펴보실게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어팁 문제입니다. 이어팁이 왜? 이 얘기를 하려면 귀의 구조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귀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우리 귀는 단단하고 올곧은 수도관 같은 터널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구조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그 안에 이렇게 연골도 있고 살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딱딱하고 어느 부분은 좀 물렁물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귀 구멍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멍이 넓기도 하고 또 어디는 좁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일정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어버드를 꽂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어버드의 이어팁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귀가 그 부분에 따라서 구멍이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어팁이 거기에 딱 맞는 그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덜 맞으면 좀 음이 새일 테고, 또 딱 맞으면은 음이 차단이 될 거고, 또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좀 덜 맞아가지고 음이 새 들어가고, 이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귀의 생김이 같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 물론 LG는 최적의 이어버드 모양을 산출을 해내기 위해서 포항공대랑 협업을 해가지고 300명을 대상으로 귀 모양을 스캐닝을 해서 그 이어버드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죠. 저는 그 노력과 성의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애를 썼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300명은 그 샘플 집단의 수가 좀 작지 않나요? 그리고 설사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샘플링을 해서 스캐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핏한 이어버드를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어버드에 비해서는 귀의 밀착력은 좋은 편이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귀에 맞을 수는 없을 테니까 어차피 이어팁으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어팁은 그 얇기가 아주 얇아요. 하늘하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보니까 약 한 0.3m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0.3mm가 전체적으로 0.3mm가 아니고요. 이렇게 끝단이 0.3mm인 것이고 그 옆에서 이렇게 좀 구부러진 부분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팁의 그 부분에 따라서도 가지고 있는 탄성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이어팁의 길이가 또 좀 짧아요. 좀 길기라도 했더라면 전체적으로 귀 구멍을 틀어막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 이어팁이 상대적으로 좀 짧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귀를 꽉 막아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귀를 꽉 막아주지 못하면 무슨 역할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에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헤드폰 같은 경우가 노이즈 캔슬링에 유리한 이유는 오버이어 헤드폰의 경우에는 귀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운드의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어팁이 좀 더 그 탄성력이 좀 이렇게 짱짱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크거나 길다거나 이래가지고 귀를 꽉 틀어 막아주면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좋아질 텐데 이 이어팁이 너무 얇아가지고 하늘하늘거린다거나 아니면 벌어진 틈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이 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UT90S의 이어팁은 제일 대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는 잘 맞지 않았어요. 제가 머리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큰 이유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귓구멍도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커다란 사이즈를 꽂아 넣었을 때도 이렇게 딱 맞는 지점이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 UT90S를 쓸 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 것이 여기 톤프리의 앱에 보면은 기타 설정에 착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귀에 이어버드를 착용을 한 다음에 테스트 시작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착용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착용 상태가 좋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조정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난 그냥 조정 필요 없고 그냥 꽂힌 대로 쓸란다 이러면 좋은데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용 상태 좋은 표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버드 위치를 바꿔가면서 살짝 빼기도 했다가 넣기도 했다가 막 이래가면서 이제 조정을 한다고요. 이걸 10번 넘게 시도해야지 이제 좀 딱 맞는 지점을 찾았다라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지점이 좀 어정쩡한 거예요. 이어버드가 탁 귀에 고정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매달려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걸 들으면 이거 잘못하면 빠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좀 이어팁이 좀 더 좀 크고 또 좀 탄성력이 좀 더 좀 짱짱하고 그리고 이어팁의 길이도 좀 길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더 귀를 틀어 막아줘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에 좀 더 충실한 역할을 해줬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좀 저는 단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이 UT90S를 사용할 때 가장 짜증나는 점이 이 이어팁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럴 경우엔 서드파티 이어팁을 찾게 되잖아요. 뭔가 대형 이어팁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UT90S의 노즐이 범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이 돌아가지 말라고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요철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UT90S만의 규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드파티에서 UT90S 전용의 어떤 이어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 UT90S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여서 서드파티가 독자적인 이어팁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정도로 많이 팔린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UT90S가 이렇게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드파티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UT90S 전용 이어팁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어폰이 출시된 지 2달이 넘도록 UT90S 전용 이어팁을 서드파티에서 따로 만들고 있는 상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 이어팁을 제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원래 끼어있던 번들 이어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몇몇 분들께서 댓글에서 아즐라 이어팁을 쓸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즐라 셋나 이어핏 맥스 스탠다드 L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번들 이어팁과 아즐라 이어팁을 나란히 놔봤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단 크기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형태적으로는 번들 이어팁이 타원형인 반면에 아즐라 이어팁은 원형이죠. 그리고 번들 이어팁은 중간에 돌아가지 않도록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아즐라 이어팁은 범용이기 때문에 그런 홈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어팁의 맨 가장자리가 두께가 어떤가요? 번들 이어팁보다 좀 더 두꺼워 보이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재보니까 아즐라 이어팁은 약 0.45mm 정도 되더라고요. 번들 이어팁 두께는 얼마였죠? 네, 아까 전에 0.3mm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즉 1.5배 정도 더 두꺼운 겁니다. 더 두껍다는 얘기는 뭐죠?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버텨줄 수가 있다는 얘기다. 즉 귓구멍이 훨씬 더 잘 밀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건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느껴집니다. 번들 이어팁은 곡률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둥그렇게 떨어지는데 아즐라 이어팁은 어느 정도 기둥처럼 위로 올라가다가 끝에서 살짝 꺾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귓구멍 안에서도 원통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이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귓구멍에 잘 밀착이 된다라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즐라 이어팁 덕분에 이 이어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좀 비싸다 뿐이지 충분히 살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귓구멍이 크기 때문이죠. 귓구멍이 작으신 분들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좀 출력이 낮아요. 제가 갤럭시 버즈 프로랑 비교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볼륨을 틀어놨어도 그 소리가 UT90S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음의 특성을 보자면 갤럭시 버즈 프로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찌르는 느낌인데 반해서 이 UT90S는 전반적으로 좀 몽골몽골 좀 둥글어요. 이게 혹시 뭐 그 흔히 말하는 메리디안 사운드인가 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소리가 빡빡 치고 나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편안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한 느낌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역대에 따라서의 그 특성들이 좀 밋밋해지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가 출력이 낮다 보니까 조금 볼륨이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저는 이것도 좀 아쉬운 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그래핀 다이어프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그래핀 진동판이 과연 저음에 적합한 그런 진동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함이 있었는데, 역시나 들어보니까 UT90S의 저음력은 상대적으로 약간 빈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 저는 빵빵 터트려주는 중저음대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저음대가 약하니까 좀 싱겁더라고요, 소리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레이들 디자인이 너무 밋밋한 것 아니냐, 너무 몰개성적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좀 더 뭐 좀 독특한 임팩트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뭐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 영역이라 무엇이 더 낫다 못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돌비 애트모스에서 지원을 하는 이 헤드 트래킹 기능. 저는 이거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영화를 보다가 고개를 휙휙 돌린다고 그 사운드가 따라오기를 전 바라지 않거든요. 사운드가 따라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헤드 트래킹 기능은 듣는 사람을 좀 더 어지럽게 하는 기능이 아닌가, 좀 혼란스럽게 하는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이어폰의 사용 경험과도 잘 맞지 않아서 뭐 딱히 큰 효용감은 없는데 혼란스럽기만 한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동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방향을 틀어버리면 헤드 트래킹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음의 방향이 획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한 1, 2초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음의 방향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센서가 되게 민감해서 약간만 방향이 변해도 좌우의 그 볼륨이 살짝살짝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걸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운드를 듣는데 좀 지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그 기능 키래? 그냥 끄고 써. 안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엔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UT90S에서는 이 돌비 애트모스에서 헤드 트래킹과 오디오 버추얼라이저 기능이 한꺼번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 버추얼라이저만 쓰고 싶고 헤드 트래킹 기능을 끄고 싶은데 그렇게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조금 불만입니다. 다음 버전 때는 헤드 트래킹 기능과 오디오 버추얼라이저 기능을 따로따로 버튼을 만들어 주셔서 각자 취향대로 선택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서 현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로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LG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인가 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헤드 트래킹 기능과 오디오 버추얼라이저 기능을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업데이트가 있을 모양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LG 일 잘하네요. 이렇게 또 소비자의 니즈를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뭐냐? 장점은 아까 전에 빈약한 저음의 반대가 되겠죠. 고음 영역이 좀 탄탄합니다. 출력은 비록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느낌에는 고음 영역이 되게 짱짱하게 나온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핀 다이어프램의 특징이겠죠. 특히 이 드럼의 하이햇이나 리드마켓 중에서 뭐 쉐이커, 마라카스 이런 소리들 아주 제대로 뽑아줍니다. 아주 까랑까랑하게 착착착착
감기는 맛깔스러운 소리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성능 테스트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도 장점이 되겠죠. 특히나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아주 큰 장점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일반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개별 기기와의 페어링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UT90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페어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속삭이면서 말하기, 이 기능도 아주 발군이죠. 특히나 외부에서 통화를 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 기능이 꽤나 유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이 속삭임 모드에서 말씀을 하실 적에 이어버드를 입 근처에 가져다 대시면 속삭이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만약에 좀 일반 목소리로 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이어버드를 좀 입에서 떨어뜨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안 그러면은 마이크의 수음 범위를 초과를 해서 음이 다 뭉개지고 제대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듣는 사람에게 핀잔을 먹었습니다. 유의하세요. 그리고 또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로는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 기능이죠. 요거 꽤 쓸만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다가 이어버드를 빼잖아요. 그럼 잠깐 멈춰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귀에다 꽂으면 다시 멈춘 부분부터 재생이 됩니다. 요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크레이들의 디자인 자체는 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크레이들 바닥에 고무 재질의 패드가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런 고무 패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툭툭 건드릴 적에도 잘 움직여요. 특히나 이게 신경이 쓰일 때는 충전 상황이죠. 침대 옆에 협탁 위에 갤럭시 버즈 프로 크레이드를 올려놓고 충전을 시키고 있을 적에 제가 잘못해서 치기라도 하면 그거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UT90S는 그렇게 살짝 건드려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LG 톤프리 UT90S의 애매한 점은 뭐냐? 첫 번째로는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사실 이 돌비 애트모스 때문에 샀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제가 바라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돌비 애트모스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라인 거죠. 이게 가능하면 누가 몇십만 원짜리 사운드바 세트를 사고 누가 몇백만 원짜리 홈시어터 세트를 사겠습니까? 저는 이건 돌비사가 이거 인증 장사하는 거라고 밖에는 전 여겨지지 않습니다. 돌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돌비 애트모스 데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환경에서 이 데모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 정도라고? 라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것을 UT90S에서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다시 들어본 거예요. 결론은 좀 미진한데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봤던 그 동영상의 사운드 느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론 그 입체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가상 서라운드라고 했잖아요. 그 일반 스테레오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리버브라든가 딜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뭔가 좀 입체적인 공간감을 느끼게 하려고 한 시도는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정말 내가 소리의 한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엄청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상이어서 이런가? 라고 해가지고 돌비 애트모스 사이트에서 데모로 들려주는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 음원을 또 몇 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애트모스로군 할 정도의 그 정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여러 개의 스피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인 것이죠. 물론 각 악기나 파트의 소스별로 뭔가 좀 다른 울림이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냥 스테레오로 들을 때보다는 입체감이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건 느낌이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녹음이 되어서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마치 내가 그 공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공간감과 입체감이라기보다는
각 악기나 파트의 소스별로 딜레이라든가 리버브라든가 패닝이라든가 에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좀 인공적으로 만든 억지스러운 사운드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스테레오에서 조금 더 확장된 느낌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들었다라는 얘기죠. 제 이런 목소리도 요렇게 효과를 좀 걸면 그럼 마치 어떤 좀 약간의 울림이 있는 방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과연 애트모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돌비 애트모스 기능 때문에 UT90S를 구매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대는 조금 낮추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좌우 그리고 약간의 전후의 입체감 정도인 것이지 그렇게 막 공간 전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스냅드래곤 사운드도 좀 웃기죠. 스냅드래곤 사운드 자체는 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구현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갤럭시에도 스냅드래곤 사운드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아이폰에도 역시 스냅드래곤 사운드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설사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아주 고음질의 음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걸 위해 또 따로 유료 계정으로 초고음질 음원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음악을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거예요. 지금 뭐 넷플릭스 구독하는 데만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음악을 내가 들으면 얼마나 듣겠다고 이렇게 유료 사이트까지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 적엔 이 스냅드래곤 사운드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성비가 좀 애매합니다. UT90S는 지금 정가는 한 25만원 언저리인데요. 지금 뭐 LG닷컴에서는 뭐 22만원 정도 주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요 가격대가 되게 애매한 가격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그 성능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또 가격들이 또 많이 낮아져서 가성비템들은 주로 10만원대 초반에도 꽤 쓸만한 것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고품질의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또 수십만원 또 뭐 100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UT90S가 가성비템이냐 아니면 진짜로 품질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고급기냐 여기에 있어서의 좀 딱 중간에 걸친 느낌이란 얘기죠. 그럼 과연 이 UT90S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서 22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좋은 기기예요. 좋은 기기인데 이걸 22만원씩이나 주고 살 만한 기기인가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또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지금 삼성닷컴에서 162,200원이거든요. 과연 UT90S가 갤럭시 버즈 2 프로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서 5만원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 이 갤럭시 버즈 2 프로의 바로 전작인 갤럭시 버즈 프로도 UT90S에 비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기기다 라는 정도의 느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좀 애매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돈내산이지만 돈 생각이 난다 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전 이어팁까지 새로 사느라고 또 2-3만원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나는 좀 고음 쪽에 쨍한 느낌을 갖는 이어폰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루투스 없는 기기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동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꽤 쏠쏠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귓구멍이 좀 작으신 분들은 꽤 유리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야 난 귓구멍 되게 커. 그리고 좀 이렇게 중저음 빵빵 울려주는 게 그런 게 좋아 라면 그러면 이 UT90S는 조금 안 맞는 궁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UT90S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리뷰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UT90S에 대한 리뷰가 많지도 않은데 또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오디오 전문 유튜버 몇몇 분이 리뷰를 하셨는데 다들 칭찬 일색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로 그런가?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좀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이어폰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전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거 내가 들리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다른 유튜버 분들과 저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근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뭐 제가 또 좀 민감한 귀를 가져가지고 야 내가 듣는 귀야말로 업계 표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하이파이 귀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막귀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느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돈내산 실사용자로서 부담을 떨치고 저는 제가 느낀 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도 나름 유익한 정보 있었던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어디 한번 나도 구매해서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반자.